올해 들어 박물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비롯해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 자랑스러운 K 콘텐츠를 살펴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이번 주 활동 짚어봅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세 번째 시도 만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든 거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등에는 20만 원을 주는 선별 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그리고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2025까지 전 세계가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또 최근 팀의 모빌리티의 자료를 보면 올해 박물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문화유산 그리고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 여기서 빠질 수 없죠.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로 근엄하면서도 엷은 미소가 부드럽기까지 합니다. 석가열애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불화, 합천 해인사 영산 회상도입니다. 조선 영조 5년 1729년 의겸 스님 등 모두 12명의 스님이 완성했습니다. 정교한 표현과 회화적 완성도, 예술성까지 모두 높게 평가받아 보물에서 지난해 말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천년고찰 합천 해인사의 대장경판 등 인구 약 4만 명의 합천군에만 무려 7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사찰 중 하나인 양산 통도사, 국보와 보물, 경상남도 문화재 등 전국 사찰 중에서 유형 불교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관료와 문인이 시문을 논하고 유흥을 즐겼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 2년 전 약 60년 만에 국보로 재승격한 영남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문화유산입니다. 가야의 소국이었던 비화가야의 중심 이곳 창녕군도 2개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흥왕이 창녕 지역을 신라로 편입하며 세운 비, 국보 진흥왕 척경비입니다. 4개의 비 중에서 순수관경이라는 표현이 첫머리에 담긴 북한산 비 등 3개는 순수비인데 유일하게 이곳만 이런 표현이 없어 척경비로 불립니다. 신라의 정치와 사회, 군사적 실상이 담긴 중요한 자료입니다.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인 창녕 술정리 동 3층 석탑. 사찰 터로 추정되는 곳으로 사리병과 소형 구슬 등 여러 유물이 발견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신라 수도였던 경주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석탑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23점의 문화유산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산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총 3건의 문화유산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는 만큼 많은 유산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국보를 보유하며 매년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경남. 경상남도는 최근 2026년 세계유산축전 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 관광 자원을 보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김태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양산시 의일 김태호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7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을 축하하고 향후 신속한 행정 집행과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기 위해 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울산 KTX역을 지나 양산, 웅상, 부산 노포역을 잇는 광역철도로 완료되면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이 사실상 1시간 이내로 연결됩니다. 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조기에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관건 같아요. 여야 관계없이 모든 정치를 총동원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최대한 자원을 이렇게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음은 이종욱 국회의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 이종욱 의원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건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전역과 기존 인구 감소 지역을 묶어 인구 감소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세컨드홈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과세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 자치구뿐만 아니라 일반 구까지 확대해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행정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와 부동산 불황이 일부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국회 산불 특별위원회에서 초대형 산불 재해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업 기반이 무너진 산청군과 경북, 울산 일대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지역 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조치 의무화와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와 심리, 의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피해 구제와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경 국회의원입니다. 정혜경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변경으로 노동자 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 의원은 체인스토어협회와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는 노동자의 명절 휴직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의무휴업일을 기존에 정해진 일요일에서 추석 당일로 바꿨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명절 당일은 물론 기존 월 2회 의무휴업일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이 세 번째 시도 끝에 거제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거제시는 추경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재보궐선거 당시 약속한 주요 정책으로 현금성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으로 2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19일 경남도청에서 올해 두 번째 현안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남도민연금 정착지원과 지방하천 긴급준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화 등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추진 중인 민생안정과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문화산단 조성과 광역관광 개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작업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은 진드기맥의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요 증상과 예방법을 충남농업기술원 김슬기 농업안전팀장과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진드기맥의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진드기맥의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때 전파되며 대표적인 질환으로 찌찌가무시증과 SFTS가 있습니다. 진드기는 산림 인접지나 풀이 무성한 곳에 서식하며 논, 밭, 과수원, 축사 등 농작업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수확기에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주요 증상은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이며 피부에 물린 자국이나 발진이 생기면 찌찌가무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SFTS는 물린 흔적이 뚜렷하지 않고 치사율이 높아 고열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농작업 후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야외 활동이나 농작업 시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예방 대책도 짚어주시죠. 네, 예방의 핵심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농작업 시에는 긴 팔과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4시간 간격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시라도 풀밭에 옷이나 작업 도구를 두지 말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을 반드시 분리세탁하며 즉시 샤워를 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농작업 시 반드시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농업기술원 김슬기 농업안전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와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 원산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체불임금 해소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창원 지역 체불임금은 193억 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600여 명에 이릅니다. 창원시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방안과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7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긴급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연안 구조정과 순찰차 내 구조장비 작동 상태, 대응 매뉴얼에 따른 구조 준비 상황 등이 집중 확인됐습니다. 서정원 서장은 영도와 남항파출소를 찾아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휴게 시간 배분과 장비 가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이번 연휴가 최장 10일에 달하는 만큼 가족 단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안전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의료 편의를 위해 부산 지역 주요 종합병원 등 38곳이 선별적 외래 진료를 운영합니다. 인제대 부산 백병원과 해운대 백병원은 10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래 진료를 진행하고 부산의료원은 10월 8일 하루 정상 진료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 2곳은 추석 당일에도 정상적인 소아 환자 진료를 이어가며 응급실은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됩니다. 병원별 진료 일정은 120 콜센터, 119 종합상황실,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